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전문기업 주식회사 트위니의 로봇사업본부 김재선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SCM 페어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물류창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물류창고, 미래형 물류창고의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전략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함께하고 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류창고에 피킹이 가속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전달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물류창고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류창고에서 가장 힘든 일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이제 출고, 주문에 따라서 꺼내는 일인데요. 사실 물류창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스큐가 많을수록 이 물건을 꺼내는 작업을 위해서는 그 피킹 작업자가 수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작업된 내용에 대해서 대차나 자키를 끌고 가서 이 물건을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고 무거운 자키를 들고 엄청나게 넓은 수천 평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메가 센터들도 요새 생겨나고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을 꺼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많이 들죠. 그 힘듦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전략입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방식의 솔루션을 제안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기존 작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그 작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원래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피킹 현장인데 지금 저 현장 같은 경우에 작업자의 수가 3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줄어도 동일한 생산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요소들 때문인데요. 존 피킹 방식으로 작업자는 내가 담당한 영역에서 물건을 담아주기만 하면 되고 로봇이 먼저 물건을 실어야 되는 곳에 와서 알림을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물건을 실어주면 그 다음 로봇이 하는 행동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다음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류창고에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이런 방식의 솔루션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미래형 물류창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금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뭘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물류센터의 관리자분들을 만나보면 결국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올라간 사람을 고용을 하자니 그 사람들이 이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상황도 굉장히 빈번하고 실제로 절대적으로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풀필먼트 업종의 특성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문 변동성인데요. 사실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저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다른 물건의 물동량도 생기죠.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히트를 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풀필먼트사들은 이 물건의 출고를 조정하거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사람을 관리하거나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풀필먼트를 운영하다 보면 DAS, DPS, DPC, 컨베이어 벨트 이런 다양한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도입을 한 것들을 보면 이제는 이러한 자동화 설비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신 모습일 텐데요. AGV를 활용하거나 셔틀을 활용해서 창고 전체를 자동화하고 공간을 효율화하고 인력을 최소화해서 이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대형 물류사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화주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운영 담당자들, SCM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극히 일부에 한해서 사실은 이런 설비의 도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화주사가 이탈할 수도 있고 물동량이 변화하는 것도 너무나 크고 센터를 이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고 심지어 신규 센터를 구축할 때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를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따라서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는 처음에 투자를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설비가 정말 ROI든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때까지 문제없이 이 화주사가 유치되며 동작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물류 환경의 유연성에 따라서 과연 이 설비들이 다 모두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형 설비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특히나 사람의 이동을 대신해주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는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제안했습니다. 보시는 이런 나르고 오더 피킹이라고 하는 피킹을 지원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 베이스 플랫폼은 모든 물류센터에 동일하고 저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적재 토트 이런 것들을 고객사의 물성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스텀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 뒤쪽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화주사가 바뀌거나 센터가 이전하거나 할 때도 마치 사람을 고용하는 것처럼 로봇을 고용해서 신규로 배치하는 게 매우 단순합니다. 제품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사양은 사람의 이동 속도보다 조금 빠른 1.5m까지 이동 가능하고 100km까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센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작동 온도는 0도부터 40도까지, 그리고 기존 물류센터에서도 신규 물류센터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자동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8시간 운영 가능하고요. 이 충전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로봇만 배치되면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가 큰 물동량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반팔레트까지 실을 수 있는 이러한 형상도 제공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모든 종류의 적재 공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하죠. 저희의 제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 본체, 그리고 로봇에 실어야 되는 토트, 로봇이 자동 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 스테이션, 그리고 로봇 화면은 이제 작업자들이 어떤 물건을 몇 개나 실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스캐너로 검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서비스 서버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관리자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어떤 주문이 로봇한테 할당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로봇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서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매 작업자들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이 작업을 관리하기 힘든데 로봇이 뿌려져서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로봇의 운영 상태를 보면서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을 관리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저희는 통상적인 풀필먼트에서 다루고 있는 총량 피킹, 토탈 피킹이나 아니면 멀티오더 피킹 모두 대응이 가능하고, 토탈 피킹의 경우는 피킹해온 물건을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멀티오더 피킹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을 대상으로 이제 분배까지 로봇 위에서 완료를 시키는 이런 작업입니다. 사실 이 로봇 시스템은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 동선이 길면 길수록 더 효과적인데요. 센터가 커지면 사실 하나의 피킹 솔루션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봇들은 다 베이스 플랫폼이 동일하고 적재부만 고치면 솔루션을 원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피킹이든 멀티오더 피킹이든 원하는 대로 하나의 센터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충전 인프라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서 이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물류센터죠.
경량렉이나 팔레트렉이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제 피킹 작업을 지시할 때 원래 같으면 작업 지시서를 뽑아서 작업자에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로봇 시스템에 작업을 배치하면 로봇이 출동합니다. 먼저 로봇이 가서 서 있으면 작업자는 자기가 담당한 영역에 위치한 로봇에 어떤 물건을 실어야 되는지 확인하고 검수하고 수납하는 걸로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작업을 마치면 탁 돌아보면 다음 로봇이 서서 실어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로봇 처리해주고 또 돌아보면 다음 로봇 처리해주고. 멀티오더 피킹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의 경우 유리한데 보시는 토트 하나하나가 하나의 주문을 의미합니다. CBM 데이터가 있다면 이 토트들도 맞춤형으로 추천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주문은 효과적으로 묶는 게 중요한데 저 주문의 묶음은 로봇 시스템에서 최대한 스큐가 중복되고 거리가 가깝게 묶어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더 이상 주문을 어떻게 묶어야 효과적으로 작업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이 작업에서는 분배하는 작업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닥 환경, 주위 환경, 기존 물류센터 그대로, 인프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 안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런칭한 이 제품은 실제 고객사에 납품한 레퍼런스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토탈 피킹을 운용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부피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적재함을 제공했고 토트의 경우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박스들을 자유롭게 넣고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작업자는 물건을 싣고 완료를 치고 다음 로봇을 쳐다보고 갑니다. 이게 또 자기가 한 작업을 완료시키면 또 기다리고 있는 로봇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완료를 하죠. 이런 작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생산성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물류센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물건을 실어야 되는지 알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존 대비해서 생산성은 증가하죠. 그리고 또한 사실 작업자의 숙련도 차이가 이제 훨씬 더 줄어듭니다. 원래 같으면 창고에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이게 수천 평이 되면 답도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이러한 숙련도 없이 작업자들이 그냥 로봇이 위치한 곳에 가서 물건들 집어서 넣고 보내주면 얘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출발하는 이런 구조의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멀티오더 피킹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상단에 8개의 토트를 갖고 있죠. 8개의 토트는 8개의 실제 송장을 의미합니다. 각 송장별로 매칭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송장 매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은 출발을 하게 되고 이제 송장의 주문을 최대한 묶어내서 SKU가 비슷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로 이 묶어서 로봇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피킹 작업자들은 내가 속한 곳에서 물건들을 실어주고 보내주고 분배를 해주고 보내주고 이 작업만 반복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분배 작업까지 끝나는 거죠. 분배 작업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분배 프로세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건이 다품종 소량이고 화포가 많고 그럴수록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물건에 대한 분배까지 처리가 되면 이제 고숙련자들이 보통 필요했던 분배 작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존 피커는 이제 내가 담당한 영역만 담당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 팔레트렉 중심입니다. 통로가 비교적 넓고 여유로운 편이죠. 그러면 경량렉을 갖고 계시는 분들, 단프라 존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의류 같은 경우 행거 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제품이 쓰일 수 있는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저희 제품을 도입하고 실제 추가 구매까지 일어난 현장인데요. 사실 제가 기술 소개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 현장에서 어떠한 인프라도 없이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 자체가 어린아이한테 길을 찾아라고 해도 찾기 어려운 현장이에요. 저기 보여지는 저 수많은 행거들은 사실은
내가 봐도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문제없이 저 현장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통로의 폭이 좁더라도 문제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장 이외에도 단프라 렉이나 경량 렉에서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에 대한 재앙사항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로의 폭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부분을 단프라 존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럼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대체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죠.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피킹이 효율화돼서 3분의 1 정도의 인원으로 충분히 동일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렌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로봇을 고용하는 거죠. 로봇을 고용해서 운영비 관점으로 인프라 구축 없이 빠르게 도입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최대 기준으로 거의 60%에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물류센터 풀필먼트 쪽에 어려움에 있어서 유연한 물류 처리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러한 유연한 물류 처리가 가능하게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어떠한 인프라 구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인프라 구축 공사가 필요 없고 바닥 공사가 필요 없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처럼 로봇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 변경 없이 로봇만 들이면 돼요. 근데 이 로봇을 들일 때 렌탈 서비스가 됩니다. 그 말은 오펙스라고 하죠. 저희가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 관점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처럼 로봇을 고용해서 비용 과금을 하면 즉시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러한 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건 센터가 바뀌거나 이전하거나 화주사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매우 쉽고 용이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자랑할 만한 유연한 물류 처리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물류센터에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중소형보다는 대형에 가까운 물류센터들에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전체 물동량 기반으로 이 정도쯤은 평균으로 잡고 로봇 설치를 진행합니다. 기본 캐파죠. 기본 캐파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로봇을 이제 아까 설명드린 렌탈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피크가 얼마나 어떻게 칠지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워 라고 할 때 일정 규모에 대해서, 이건 합의가 필요한데 이 합의된 일정 규모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큰 투자와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온디맨드 구조, 이 로봇 몇 대를 며칠 동안 썼어, 이거를 산정해서 비용 과금을 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디맨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죠. 저희가 물류가 폭발하게 되면 로봇을 추가 고용해서 이 평균 물량을 높이고 또 온디맨드 수량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논의하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정형 물류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맥시멈한 캐파만큼 보장해주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특정 시간대에 몰린 로봇 운영,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몰린 피킹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물류 유연성 처리를 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류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작업자는 더 이상 피킹하는 곳과 패킹하는 곳 사이를 이동하지 않고 존 피커들이 피킹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봇이 피킹하는 존과 패킹하는 존 사이의 이동 동선을 모두 삭제시켜 줄 수 있는 건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왕복 동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이 로봇 위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작업자들은 작업 지시서를 받아들고 물건이 어디 있지, 이거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속한 장소에만 위치해서 저희 로봇이 울리네, 가가지고 이 물건 담아주고 보내주는 아주 단순한 역할.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그 고객사들 인터뷰를 해보면 신규 작업자 교육 시간이 80% 이상 줄어들고 그 실제 생산성
저하도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만으로도 사실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효과는 신규 작업자들의 오피킹률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시켰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는데, 하지만 이 작업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로봇이 이미 뿌려져서 로봇의 운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들을 꼭 하나하나 매칭시키지 않아도 각 존에 담당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위쪽 상단에 지도 보기를 누르면 지금 이 작업 공간, 렉들의 환경, 그 렉들의 로봇들이 어디가 좀 정체되어 있고 어떤 알람이 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리포팅 받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렉에 지금 작업자들이 느려지고 있어, 아니면 어떤 존들이 지금 이번에 좋은 생산성을 보였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리포팅 받으면서 물류센터를 고도화시킬 수 있고, 이 피드백을 가지고 물류센터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 정도 물량이면 다스가 1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뭐 로봇을 5대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필먼트의 물류의 특성상 물동량 정보, 주문의 특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돼야만 얼마만큼의 로봇이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는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보통 뭐 50평에 한 대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고객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바라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업자 수 그리고 주문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문 데이터를 고객사와 함께 협의하고 그 주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실제로 월 단위 감축 효과 확인해서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 렌탈 서비스 종료 이후에 인수 이후 실제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실제 렉들을 구성해요. 실제 렉들을 구성해서 이 렉들 위에서 로봇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이 기준을 기반으로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대의 로봇이 몇 명의 사람과 작업을 할 거고, 실제로 이 토트를 어느 만큼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할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아직은 사실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정말 어렵게 한 고객사 만나기 시작해서 현재는 15개 고객사에 누적해서 한 150대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 올해까지 금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0대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도입처가 생겼는데 이제 고객사 한 곳에 60대 한 센터에 납품하는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레퍼런스고 실제 도입해서 효과를 본 게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고객사들의 만족도를 얻고 복수의 고객사에서 리텐션 이상의 재구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미국 진출까지 포함해서 미국 고객사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다수의 고객사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저희가 게이트 2 바로 앞에 부스를 차렸는데 꼭 방문하셔서 실제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눌러볼 수 있어요. 다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에 대한 소개에 치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소개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설립한 지 10년 차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이고, 보시는 것처럼 136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자, 연구자, 그다음에 AS, 품질 이런 인원들로 배치가 되어 있고, 국내 특허나 해외 특허 같은 기술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정말 압도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로봇이 그렇게 문제없이 그 환경에서 문제없이 돌았다는 건데, 사실 국내외 어떤 곳에서도 그런 영상을 보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운영이 심지어 어떠한 인프라 구축 없이 기존 물류센터에 그대로 설치를 했다는 포인트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저기 설치한 5개의 고객사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신규 센터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존 고객사에서 운영하면서 그 중간중간 짬에 설치를 완료해서 고객사에 인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술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저희가
왜 AMR이라는 분야를 물류센터에서까지 쓸 수 있게 기술을 만들었냐? 사실 이 인력들 덕분입니다. 이 인력들이 좋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의 카페에서 식당에서만 쓸 수 있는 로봇을 물류창고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게 쓸 수 있었고, 정말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과 함께 호흡하면서 유연하게 제품의 물성과 특징과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3D 라이다라는 제품의 기술을 확보해서 자기 위치 추정을 완벽하게 해내고 물류창고에서 인프라 없이 운영시키는 겁니다. 사실 물류창고에서 인프라 없이 안정적으로 고객사에게 납품하고 운영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텐데, 저희는 그 기술을 갖고 현재 본 물류창고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마치고 나면 꼭 한번 저희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객사분들 그리고 협력사분들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